56번 보시겠습니다. 극수가 6극, 회전수가 1200rpm의 교류 발전기와 병행 운전하는 극수 8극의 교류 발전기의 회전수는 몇 rpm이라야 되느냐. 예, 병렬 운전을 할 경우에 상대 발전기의 회전수를 구하라는 문제죠. 병렬 운전을 할 경우에 F1과 F2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A 발전기의 주파수를 알면은 B 발전기의 주파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파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ES는 P분의 120 곱하기 F가 주파수가 되겠죠. 그래서 극수가 6극인데 회전수가 1200입니다. 그래서 극수가 6극인데요. 120 곱하기 F가 1200입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네요. 그럼 120 해서 1200 여기 10이 되겠고 이항을 하면은 곱하기 6이 돼서 주파수 F는 60Hz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식을 주파수 F는 120분의 뭐 NES 곱하기 P보다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60Hz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발전기의 동기속도 NES 다시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P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는 60이니까 극수만 알면은 알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8분의 120 곱하기 60.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900r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56번도 병렬 운전에 있어서의 응용 문제가 되겠죠.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무효순환 전류가 흐를 때 무효순환 전류 자, 횡류가 흐를 조건이에요. 순환 전류가 흐를 조건은 첫 번째 무효순환 전류와 유효순환 전류. 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묶어서 횡류가 흐를 조건, 순환전류가 흐를 조건에 무효순환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이의 크기가 같지 않을 때, 유도 기전력의 위상이 같지 않을 때, 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때,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그럼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되나요? 4.44 F파이N이죠. 여기서 파이가 뭐가 되나요? 파이가 바로 전압하고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파이는 뭐에 의해서 그래서 파이가 비례하는데 이 파이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해서 바로 IF가 되겠죠. IF 중에서도 자속을 만드는 전류는 여자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자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이 변화하게 되면은 유도 기전력이 EA와 EB가 되는데 A 발전기나 B 발전기의 여자 전류가 변화가 되면은 전압이 같지 않아서 무효순환 전류가 흐를 수 있겠더라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응용 문제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5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두 대의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동기화 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횡류, 순환 전류, 동기화 전류가 유효순환 전류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전력의 위상 차이가 있을 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A, B기 두 대의 동기 발전기의 평열 운전 중에 주파수가 바뀌지 않았는데 B기의 역류를 좋게 증가시킬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대의 병렬 운전 시 역률 관계 A와 B에서 그래서 역률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로서 A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킬 때 A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은 그래서 역률이 감소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F를 증가하게 되면은 왜? IF, 이 I0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I0가 증가하면은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류가 증가하니까 전력이 증가하고 무효 전력이 증가하니까 유효 전력이 감소합니다. 유효 전력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유효 전력이 감소하니까 역률이 감소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를 증가시키는 쪽의 역률은 감소하고 반대쪽은 역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은 응용을 해서 시험 문제가 중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니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A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하면은 A기의 역률은 감소하고 B기의 역률은 증가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는 무효순환 전류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000V 1500kV의 동기 임피던스가 3옴인 동일 성격의 두 동기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가 3옴으로 일치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쪽 계좌의 전류가 증가해서 각 쌍의 유기 기전력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자, 동기 임피던스는 3옴입니다. 델타 E는 그래서 300V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죠. 두 가지 조건일 때 무효 순환 전류, 즉 유도 기전력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무효 횡률을 계산하세요. 그래서 두 배의 동기 임피던스, A기와 B기 사이는 직렬 연결인데 A기도 동기 임피던스, B기도 동기 임피던스니까 이 직렬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는 두 개죠. 그래서 두 배의 임피던스 분의 델타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300,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50A가 되겠죠. 50A.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무부하로 병렬 운전하는 동일 성격의 두 대의 동기 발전기에 대응하는 두 기전력 사이에 위상차가 발생했습니다.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했을 때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에 공급이 되는 유효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에 공급이 되는 전력을 수수 전력이라고 합니다. 수수 전력은 두 배의 동기 임피던스 분의 전력이니까 2의 제곱이 되겠죠. 2의 제곱에 4인 델타가 수수 전력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동기 임피던스가 동기 임피던스는 4옴입니다 라고,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죠. 리액턴스니까 4옴입니다 해서 4분의 2 곱하기 GS분의 유도 기전력. 유도 기전력은 기전력은 앞에 있네요.
1000볼트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1000의 제곱 곱하기 사인 부하각은요, 위상차가 30도의 위상차가 난 것을 각도 델타로 하셔야 돼요. 30이니까 2분의 1이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62.5kW가 수수 전력이 되겠습니다. 수수 전력에서 62.5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1번도 기억해 주시면 응용 문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주 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응용 문제는 난이도가 기본 문제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문제들이죠.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동기전동기의 특징이에요. 장점 3개, 단점 3개. 장점은 첫 번째, 역률 조정이 용이해서 동기조상기라고 하더라. 두 번째, 속도는 항상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하며 저속으로 회전을 할 때는 큰 힘을 내서 분쇄기, 압착기와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이 좋다. 자, 단점이죠. 이 단점으로서는 난조 발생이 쉽다. 그리고 동기 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작다. 얼마나 작은데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반드시 기동기가 필요하고 직류 여자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동 토크가 작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난조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제동건선을 감아줘야 된다. 그래서 여자기,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그럼 답은 4번이죠.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가 아니죠. 역률을 잘 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동기조상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다음 6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역률이 1인 전동기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률이 1인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가 되겠죠. 동기 전동기는 IF를 조정해서 역률을 1로도 돌릴 수도 있고 플러스로 돌릴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돌릴 수 있어서 RLC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동기 전동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동기 전동기의 용도가 아닌 것은 동기 전동기가 동기 속도 저속으로 돌렸을 때 분쇄기, 압축기 그리고 송풍기와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되더라. 분쇄기, 송풍기, 압축기, 크레인, 타워 크레인은 기동 토크가 좋아야 돼요. 기동 토크가 기동 시 자기 최대 토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삼상 유도 전동기죠.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동기 전동기가 아니죠. 6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의 자기 기동에서 계좌 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자기 기동법. 자기 기동법은 제동 권선을 계좌에 감아줍니다. 자, 그래서 제동 권선에 전류가 흐를 때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계좌 권선에 고압이 유도가 되어서 고압이 유도가 되니까 어때요? 소손되는 우려가 있어서 반드시 계좌 권선은 단락시켜야 한다. 부담을 써서 단락시켜야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고전압이 유도가 돼서 절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다음 6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성 곡선이란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냐? 그래서 가로축의 IF, 세로축의 IA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그래프가 마치 V자처럼 되더라 해서 V곡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IA가 최소인 점의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더라. 그래서 항상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히 요 전력들은 P2, P3 요 곡선에서는 전력이 P1으로 같아요. 그래서 전력이 일정하고 곡선이 다른 곡선일 때는 전력이 클수록 위로 이동한다라는 게, 그래서 P3, P2 크기가 P1 관계에 있더라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IF와 IA, A자가 빠졌죠. IA 곡선으로 P는 일정하더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V곡선, 위상특선 곡선의 무부하 곡선은 무부하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무부하 조건은 IA가 제로일 때, 이렇게 IA가 제로인 것, 여기 IA축이죠. 위상특선 곡선은 가로축의 IF, 세로축의 IA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IA가 제로일 때의 곡선, 이렇게 곡선이, 이 곡선이 되겠네요. 요 곡선, 그래서 A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A가 제로일 때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것도 같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6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동기전동기에서 위상에 관계없이 감자작용을 할 때 어떤 경우냐? 예, 동기전동기에서예요. 동기전동기에서 그래서 감자작용. 감자작용, 자, 화살표가 아래로 표현할 수가 있네요. 자속이 감소하니까. 이럴 경우에 역률이나 이 관계가 어때요? 반대로 동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동기발전기는 같은 쪽으로, 동기전동기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위상은 위로 가니까 진상전류죠. 진상전류가 흐릅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요? 진상전류, 그래서 진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상 해서 진상을 진전류, 지상을 지전류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전류가 흐를 때에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동기와트로 표시되는 것은 뭐냐? 그래서 동기와트의 정의. 자, 동기와트는 P2를 얘기하는데 토크를 2차 입력과 동기 속도로 나타낼 때 P2를 동기와트라고 한다. 그래서 토크는 9.55 곱하기 n분의 pn rpm 단위고요. p는 와트 단위를 하고 있고 토크의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뭐로 나타내라고요? 동기 속도와 2차 입력, 유도 전동기의 2차 입력으로 나타내라. 그럼 9.55 곱하기 n은 자, 슬립 유도 전동기의 슬립식에서 유도기 속도는 1-s의 ns, 그리고 p가 2차 출력, 기계적 출력을 뜻하고 p는 1-s의 p2죠. s의 p2. 자, 분수에 있어서 분자와 분모에 같은 숫자나 문자가 있을 때는 약분이 되더라. 그래서 9.55 ns분의 p2가 토크. 그래서 토크가 동기 속도와 2차 입력으로 나타낼 때 2차 입력이 뭐가 된다고요? 2차 입력이 동기와트가 되더라. 그래서 P2는 자, 보겠습니다. 토크 했으니까 토크의 원래식은 9.55 n분의 p죠. 자, 그래서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숫자가 문자가 있어도 약분이 되죠. 9.5, 9.5 약분이 되고 P2는 NS가 이항을 하게 되면은 분모는 분자 위치로 바뀌죠. 그래서 N분의 NS 곱하기 P 와트가 동기 와트의 식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 와트로 표시되는 건 토크를 좀 보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토크가 답이며 동기 와트의 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P2는 N분의 NS 곱하기 P, P는 2차 출력, 유도 전동기의 2차 출력, 기계적 출력을 말하죠. 송전 계통에 접속한 무브화 동기 전동기를 동기조상기라고 합니다. 이때 동기조상기의 계좌를 과여자로 운전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과여자로 운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위상특선 곡선 한번 보시면은 가로축의 IF와 세로축의 IA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V자 모양으로 되고 IA가 최소 인점의 역률은 1이더라. 그래서 이 역률이 1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IF를 감소시키면은 감소가 되죠. 역률도 그리고 전압도 그리고 자속도 해서 부종여자가 되죠. 부종여자 해서 L로 작용한다. 리액터로 작용을 하고 코사인 세타가 1인점에서 IF를 증가하게 되니까 역률이 증가하고 전압도 증가하고 자속도 증가하는 과여자 구간으로서 콘덴서로 작용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여자로 운용을 할 때는 과여자 콘덴서로 작용을 하고 전압과 역률이 다 증가하죠. 그래서 콘덴서로 작용한다. 맞습니다. 위상이 디진 작용을 한다. 아니죠. 진상이죠. 진상. 그런데 진상해서 여기 틀렸습니다. 송전선의 역률을 좋게 한다. 맞습니다. 송전선의 전압을 증가시켜서 전압 강화를 보상해서 감소시킨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서 전기기사, 산업기사, 실기 시험 대비 전기기기의 두 번째 장에서 동기기 빈출 이론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